오늘은 제가 몇 년간 사용했었던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GPT 활용 능력 혹은 여러분의 생산성은 적어도 5배 이상은 더 나아지게 되실 겁니다. 저만 알고 있었던 확장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데 어차피 이것들을 다 공개해도 다 따라하는 사람은 10%도 안 될 거기 때문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모두 실행하는 사람만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생산성은 폭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제가 엄선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뻔한 내용들은 모두 배제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렇게 GPT 화면에 들어오셔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렇게 기본적인 GPT 화면이 이렇게 생기셨을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GPT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하실 텐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왼쪽에 이런 대화 창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창에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 있고, 요 위에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들도 개발자분들이 따로 만드신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브라우저와 연동해서 굉장히 유용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브라우저나 GPT 혹은 유튜브에서 혹은 또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웹사이트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을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채워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GPT를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플러그인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플러그인을 먼저 까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크롬 브라우저에 오시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퍼즐 모양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기존에 설치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실 텐데, 오늘 이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가 깔았던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크롬 웹스토어 이 버튼을 봐주시면 이제 플러그인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크롬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토어에 오셔서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가벼운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인스타그램 관련해서도 이렇게 좋은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번 깔아보시면서 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롬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에 추가를 하면은 바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다운받아 보면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렸다는 설명이 뜨고요.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누르면 보통 처음엔 뜨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핀 버튼이 보통 처음에는 디폴트로 꺼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켜주시면 이렇게 크롬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크롬 설치를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지금 사용할 건 아니니까 잠깐 다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플러그인들은 이렇게 많은데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러그인은 바로 AIPRM이라고 하는 GPT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위해서 꺼뒀는데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킨 다음에 GPT 화면에 가셔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GPT 화면이 약간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기존의 화면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사용하던 웹사이트에서 뭔가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AIPRM은 굉장히 유명한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GPT에서 바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뜨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곧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쓴 글, SEO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런 프롬프트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렇게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뽑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다 키워드를 적으면, 그러면은 포츠카라고 적을까요?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되면은
거기에 맞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희가 그냥 GPT에 스포츠카를 쳤을 때는 이렇게 미디저니 프롬프트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AIPLM을 잘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만 적었지만 뒤쪽에 여러 가지 프롬프트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프롬프트를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프롬프트 허브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출력 언어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출력 톤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유료 버전을 쓰시면 좀 다양한 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 톤도 좀 더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확장 프로그램은 굉장히 GPT 등장 초창기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혹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플러그인 설명을 위해서 잠깐 이 플러그인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끄기 위해서는 다시 이쪽에 오셔서 퍼즐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 주십니다. 들어가서 이 AIPRM을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다시 이렇게 가셔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다시 깔끔하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 플러그인 제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 슈퍼파워 챗GPT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도 아까 보여드린 AIPRM과 약간 비슷한데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조금 더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켜보고 GPT로 가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런 버튼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런 것도 생겼죠. 명령어 치는 것들. 슈퍼파워 챗GPT는 좀 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커스터마이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 대화 세션들을 폴더로 지정해서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폴더를 내가 만들어서 테스트 폴더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대화 세션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대화를 하시면 이 대화를 보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 분야별로 이런 식으로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폴더별로 대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른쪽 옆에 번개 버튼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매니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GPT에 없었던 이런 설정 창들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였던 이 대화 세션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들을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저장해서 내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성했던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갤러리로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능이죠? 좀 더 GPT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PT에서도 모아서 볼 수가 있고 내가 여기에 노트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슈퍼파워 챗GPT에서 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바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란 거는 자, 이렇게 오셨을 때 여기에서 내 프로필을 어느 정도 정보를 미리 지정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커스텀 인스트럭션 오셔서 요런 프로필 네임, 예를 들어서 내가 작가로서 좀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페르소나가 있다면 작가 버전 유니크라고 해서 이곳에 어떤 작가에 대한 설명 적고 그리고 이곳에 응답에 대한 형식 같은 것들을 예시로 적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로 적어갖고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그것을 저장을 해두면 이런 식으로 작가 버전에 대한 저의 페르소나가 저장이 됩니다. 그거 말고 만약에 내가 마케터로서 활동하고 싶은 어떤 페르소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하나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마케터 유니크, 작가와 마케터로서 활동할 때 각각의 어떤 원하는 답변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원하는 느낌이 다를 거고요. 이런 때는 10년차 마케터로서 활동 답변 형식을 해킹되게 작성,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또 저장했을 때 이렇게 마케터로서의 활동과 작가 버전에서의 활동을 따로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단 하나밖에 저장을 못했다면 이 슈퍼파워 챗GPT에서는 이렇게 여러 버전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슈퍼파워 챗GPT 회사에서 만든 이런 뉴스레터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 채팅창에서 이렇게 슬래시를 누르면 기존에 내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여기에 내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 라고 한 다음에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뭐 마케팅, 후킹 문구 작성
작성 프롬프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나의 프롬프트 적어서 세이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가서 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프롬프트를 관리하고 커스텀 인스트럭션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AI PRM이나 이런 슈퍼파워 챗GPT를 잘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바로 웹 브라우저와 함께 쓸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웹 챗GPT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걸 키면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창이 바뀌게 되는데요. AIP랑과 상당히 비슷하죠. 하지만 요거는 웹 브라우저와 함께 연동해 쓸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클릭 SEO 타겟 진단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걸 들어가서 프롬프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래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요 창에 내가 원하는 URL을 한번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거는 SEO 진단을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뉴스 기사나 혹은 블로그 글을 링크를 복사하셔서 넣으면 곧바로 크롤링을 해줘서 분석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런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 블로그의 내용을 뉴스 기사의 내용을 긁어와서 이 내용의 SEO를 구조를 분석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또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못 보던 이런 창이 함께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옆에서 같이 검색을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디서 어떤 정보들을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약도 해주고 있죠. 자, 다음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챗GPT for 구글입니다. 이걸 키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아까와 비슷하게 뜨게 되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는 웹사이트들을 긁었다면 이거는 그대로 GPT와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게 내가 웹사이트 크롤링을 할 것이냐 혹은 이렇게 검색할 때 동시에 GPT한테도 질문을 하고 싶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본인의 업무에 맞게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구글에 이런 검색창 하나 추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GPT와 관련된 툴은 바로 이 프롬프트 진이라는 툴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프롬프트를 영어로 입력하실 때 훨씬 답변이 더 잘 나온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자, 프롬프트 진을 깔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창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쳐도 곧바로 영어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나라 언어로 넣을 수도 있게 이렇게 번역에 관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플러그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번역 기능을 켜두면 한글로 입력을 해도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영어로 들어간 다음에 답변이 당연히 영어로 나오겠죠. 그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과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가 굳이 번역기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곧바로 번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플러그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툴은 바로 브라우즈 AI라는 툴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이제 GPT와 함께가 아니라 다른 창에서 곧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 AI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크롤링하고 싶은 어떤 웨브사이트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브라우저 AI를 켜주십니다.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내 마우스를 따라다니죠. 그러면 뉴 로봇에서 이것들 한번 켜볼게요. 데이터 페이지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이트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로봇을 처음에 나온 새로운 기능 써볼게요. 자, 이렇게 이 사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로봇이 이 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다리면 이렇게 사이트를 크롤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캡처 텍스트나 캡처 스크린샷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나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한 번에 크롤링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요소별로 이렇게 웹사이트에 있는 어떤 요소를 이런 식으로 전부 함께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불러서 여러분들의 테스트, 캡처된 리스트들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크롤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 데이터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사이트를, 이런 플러그인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은 마찬가지로 크롤링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인데요. 이건 AI 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는 플러그인입니다. 드래그풀이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글을 긁어오실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면 글을 잘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잘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운영했던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긁는 거를 방지해 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글을 못 긁어가게. 그런데 이럴 때 이 플러그인을 키시게 되면 제한 풀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을 긁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용하시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글을 긁어와서 GPT로 벤치마킹해서 참고할 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긁고 싶으셨을 때 긁지 못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로 글을 긁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도 가능합니다. 복사해서 GPT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플러그인이라서 저희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재가공하시거나 해외 글들도 이렇게 사이트가 막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럴 때 드래그 프리를 통해서 제한을 푸신 다음에 글을 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툴들은 SNS,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AI 툴들 혹은 유팁 확장 프로그램들인데요. 이것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요거 다음 소개해드릴 툴은 바로 유튜브 서머리라는 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정보를 소화하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유튜브 정보를 소화하시거나 할 때도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영상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영상이 너무 길어서 만약에 보기 힘들다 플러그인을 깔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런 창이 생기십니다. 그럼 이걸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본이 다 이렇게 추적이 되고 이 대본에 대한 요약본도 GPT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 제 GPT로 이렇게 요약본이 이동이 되어서 이 대본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GPT를 이동해서 영상을 요약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소화하실 수가 있고 굳이 질문을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질문들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자, 아예 그냥 엔터까지 눌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바로 GPT로 보내주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전부 대본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대본을 그대로 복사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다른 사람의 영상을 벤치마킹 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과 또 관련해서 다음 플러그인은 바로 이 릴리즈 AI라는 이 플러그인입니다. 이것도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플러그인을 바로 누르시면 바로 요약 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릴리즈 AI를 통해서 유튜브 요약을 하신 분들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요약 노트를 곧바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곧바로 릴리즈로 바로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고 빠른 영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 프로그램들은 단 하나의 버튼 클릭을 통해서 타 소프트웨어로 그 정보를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어떤 서비스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함께 제공해서 좀 더 정보들을 빠르게 옮기실 수 있게 좀 더 내가 굳이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다수 제공을 합니다. 곧바로 제 영상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해외 영상 소화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바로 틱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바로 이 Sort for TikTok Videos by View or Likes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면 자, 여러분들 릴스의 레퍼런스를 찾으실 때 굉장히 좀 엔터테이닝한 요소를 가진 것들은 틱톡에서 찾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틱톡에는 한국의 느낌에 없는 새로운 류의 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실 틱톡 릴스를 한번 찾으신다면 틱톡에서 레퍼런스 찾은 것이 굉장히 좋은데 틱톡에서도 조회수 순으로 이렇게 영상을 나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돌 댄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 본 다음에 이렇게 아무 사용자의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플러그인에 체크를 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회수 순으로 영상들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최신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플러그인을 켜두면 조회수 순으로 쭉 이렇게 영상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터진 영상들부터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벤치마킹 영상들을 따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어떤 것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조회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표도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선한 레퍼런스를 찾고 싶으실 때 이렇게 틱톡에 오셔서 조회수 순으로 나열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강추드리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툴은 이 소셜큐라는 이 앱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설정해 두시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 엔게이지먼트라고 하죠.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유저들과 반응을 얼마나 했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틱톡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엔게이지먼트라는 이런 숫자가 생깁니다. 이 청중들과 이것을 소비하는 이 사용자들과 얼마만큼의 수치로 반응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가 뜨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렇게 수치가 뜨게 됩니다. 얼마만큼 플레이를 했고 얼마만큼의 엔게이지먼트를 가지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게시물에 대해서 반응률이 얼만큼 되는지,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이 게시물에 대해서 반응했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능을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지표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SNS를 하실 때 좀 더 예측 가능한 조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플러그인들 꼭 필수적으로 깔아 두셔서 이런 수치들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바로 이 VDQ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강추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VDQ를 깔게 되시면 유튜브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 버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과 같이 이렇게 이런 기존의 조회수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 11배 더 잘 나왔다고 하죠.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SNS들,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원래 저희가 다르게 찾아가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미리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웹에 띄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VDQ를 여러분들이 깔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 관리창에서 제목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엔드 스크린이 없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내가 내 반응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영상이 더 터지기 위해서 내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수치로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동시에 내가 SNS를 잘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또 좋은 점은 이렇게 VDQ를 까시면 오른쪽 위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키워드 인스펙터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내가 여기에 키워드를 검색해서 예를 들면 AI 앱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키워드를 잡았다고 했을 때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볼륨이 있는지 무료로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하시면 더 자주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상 업로드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무료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VDQ는 꼭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면 설치를 하셔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바로 이 URL 쇼트너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가끔 저희가 유튜브나 혹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 링크가 너무 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는 그래도 긴 편은 아니지만 이 링크가 굉장히 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길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바로 이 페이지를 이렇게 링크를 줄여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복사해서 바로 다른 분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매우 유용한 플러그인이고요. 요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너무 길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짧게 만들어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확장 프로그램은 바로 이 클릭 마스터라는 툴인데요. 요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또 쓰고 있고, 크롬 브라우저 쓰실 때 검색 기록을 매번 지우실 때가 있으시죠? 강의나 어떤 곳에 출장을 나가실 때도 그런 검색 기록이 좀 남아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지워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툴입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다 해서 삭제를 해야 하는데 그럼 또 귀찮죠. 귀찮아서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요거는 플러그인 하나로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기간을 선택하셔서 지난주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청소도 할 수 있는 이런 매우 편리한 플러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데이터도 매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면 굉장히 컴퓨터를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 플러그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툴들을 모두 직접 한번 설치해보셔서 여러분들의 GPT도 업그레이드 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SNS 활동,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활동에서도 좀 더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진다면 여러분들 다른 분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시고 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 좋은 내용들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